자, 봅시다. 그리고 진도를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 그 수업은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청원여고하고 그 다음에 해성여고지? 다른 학교도 있나? 청원여고, 해성여고 말고? 청원여고, 해성여고가 있는데 그 두 학교가 시험 범위가 거의 같대네. 생명 들어가고 2단원 맨 끝에 뭐 그 유전자 나오고 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학이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 뭐 이렇게 중화반응까지 들어가지. 그지? 해성여고는 확정이잖아 그게. 뭐 이렇게 다 뭐 표정들이 왜 이래? 그치?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학이 조금 양이 좀 많고 특히 이제 뭐 산화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도 그 계산 문제나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일단은 1교시에는 셈하고 산과 염기, 중화반응 요거 이제 쭉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생명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산화환원을 나갈 거야. 그러니까 화학이 그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 두 파트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나갈 겁니다. 알았지? 왜냐하면 산화환원 교과서에는 산화환원이 먼저 나오고 뒤에 산과염기 중화반응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가면 나중에 아마 계산 문제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할 거야.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나갈 거니까 알았지?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고 알겠죠? 그래서 산과염기는 선생님하고 할 거고 뒤에 3교시에 산화환원 할 때는 다른 선생님 들어오실 거고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래서 1, 3교시를 저쪽에 있는 반하고 2반하고 이렇게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그 바꿔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겹진 않을 거야. 알았지? 또 같은 선생님하고 계속하면 좀 지겨우니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이제 산과 염기 그 다음에 산화환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교재에서 어디 226페이지 완자 226페이지 보시면 자 산과 염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가능하면 오늘 산과 염기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중화반응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치? 액성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수용액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때 그런 이제 산성이나 염기성을 만드는 물질들을 우리가 산 그리고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산과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걸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시면은 산과 염기에서 226페이지에 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해서 228페이지까지 염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보통 이제 교과서나 이제 이런 그 참고서 구성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고 산과 염기를 같이 볼 거야. 왜냐면 둘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또 차이점들은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니까 두 개를 같이 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산과 염기라는 걸 볼 건데 일단 정의부터 좀 보면 자,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수용액에서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물에 녹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수용액에서 뭐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거는 염기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이번에는 뭐를?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뭐를? 수용액, 물에 녹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각각 이온을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애들이 이제 항상 틀리고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A라는 물질이 물 속에 들어가서 요렇게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A 음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을 내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이걸 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 이렇게 뜯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OH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때 얘도 물 속에 들어가서 B라는 양이온과 OH- 수산화이온을 이렇게 내놓을 때 이걸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때. 그래서 자, 이런 그 산과 염기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물론 이제 종류 굉장히 많은데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염산이라고 하는 놈이고 얘는 물속에서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그 다음에 질산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얘는 물속에서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집니다. 또 자, 황산이라고 하는 놈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H2죠. 그지? 그러니까 뭐야? 수소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올 때도 뭐가? 수소이온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황산이온이 요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온화 반응식들을 몇 가지 써놓고 다음 중에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걸 이제 문제 내기도 한단 말이지. 그럴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방금 요 황산 같은 경우에 얘가 H2SO4였는데 얘를 어떻게 자 He 플러스 SO4 E 마이너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어이가 없지. 그지?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 이런 거 의외로 틀린 애들 많아.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을 요렇게 살짝 숫자나 요런 것들을 좀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기 전체 9개 정리할 건데 9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탄산이죠. 탄산은 마찬가지로 얘도 수소이온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탄산이온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물속에서 요렇게 아세트산 이온과 조심해야 돼. COOH 여기까지 아세트산이고 COO 마이너 이건 아세트산 이온이야.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이온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탄산하고 탄산 이온은 다른 겁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서 여기 요렇게 수소 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요렇게 자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요렇게 내놓는 물질들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염기도 얘도 자주 나오는 애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산나트륨 얘는 물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요렇게 뜯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얘도 물속에서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요렇게 뜯어지죠.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이죠. 자, 얘는 물속에서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얘는 요렇게 뜯어지지.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요 괄호 표시, 그지? 서술형으로 막 나오면 당연히 괄호 표시 해주셔야 돼요. 왜? OH- 요게 덩어리로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괄호 표시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요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인데 얘는 여기에 OH가 없잖아.
그죠? 얘는 다 OH가 있었지. 그러면서 물에 녹으면서 요렇게 수산화이온을 내놨는데, 그치? 얘는 OH가 없죠. 근데 얘는 지금 물에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을 만난다는 거죠. 그지? 물을 만나면 여기에서 요렇게 수소이온이 건너가요. 그러면 저 암모니아가 뭐로? NH 수소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4개 됐지? 플러스 건너왔으니까 플러스 됐겠지? 이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러면서 물은 수소를 하나 줬으니까 산소에 수소 하나 남아있고 플러스 줬으니까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수산화 이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OH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물을 만나면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서 내놔. 그러니까 얘도 염기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수소이온을 내놓고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걸 우리가 산염기라고 하고, 여기는 9가지에 대한 이런 이온화 반응식은 외워야 돼요. 서술형으로도 물어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 살짝 바꿔서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산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들은, 자, 어찌됐든 이렇게 기본 형태가 HA가 물속에서 수소이온과 A-로 뜯어진다. 이런 이제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는, 그죠? 얘네가 뭔가 공통적, 원래 이온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온이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현상을 봤을 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성질이 나타나니까 묶어 놨겠지. 그죠? 그럼 그런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수소이온 때문에 저 산들이 뭐를 공통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 공통점을 우리가 뭐라고? 산의 성질,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기도 기본 형태가 BOH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B라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누구 때문에? 요 수산화이온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게 되고요. 저 염기들이. 그 공통점을 우리가 뭐라고? 염기의 성질 해서 염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산성과 염기성, 공통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다 같은 애들은 아니죠, 얘네들이. 그죠? 그지? 염산을 먹으면 굿바이 하는 거고, 그지? 탄산음료 먹으면, 그죠? 뭐 기분 좋잖아. 몸엔 안 좋대지만, 그지? 하여튼 같은 놈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여기 나머지 산에서는 요 나머지 음이온 있죠. 그 음이온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차이점 혹은 각각의 물질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 염기에선 요 양이온 때문에 차이점 혹은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럼 2학년 올라가면 뭐 달라지겠냐마는 이 차이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우리 보통 이제 공통점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일단 수업을 하고 시간이 좀 되면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거는 단순 암기하면 되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공통점 위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공통점들에 뭐가 있느냐, 산성에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산은요, 맛을 보면 신맛이 나요. 그거에 비해서 염기는 맛을 보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맛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자, 산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녹으면 저렇게 뜯어지면서 이온들이 나와요. 그건 염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런 걸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해질의 특징은 뭐야? 전류가 흐른다는 게 특징이죠.
이건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속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해 질이 되고 이때 뭐가? 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자, 금속은 산은요. 금속과 만나게 되면 금속과 산이 만나게 되면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자, 탄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탄산염이라는 물질들은 산을 만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추가로 보면 그때 요 금속과 탄산염은 녹아버려요. 얘네는 여기서 녹아버립니다. 파란색 분필이 없네. 자, 그리고 염기는 그러니까 산은 금속이나 탄산염을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다면 염기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해서 요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 자, 산은 지시약을 만나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기도 지시약을 만나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공통점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들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예?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제 일단 먼저 볼 겁니다. 먼저 맛 얘기를 먼저 봅시다. 신맛 나고 쓴맛 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신맛이 나는데 뭐 어떤 원리로 나고 뭐 그지? 뭐 그런 거 안 물어봐. 신맛 나는 거 쓴맛 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예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신맛 나는 레몬 아니면 식초 뭐 신김치 요런 정도는 우리가 그죠?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죠? 쓴맛 나는 건 뭐가 있니? 쓴맛 나는 거는 보통 남자애들은 비누 얘기하는데 왜 비누를 먹지? 하여튼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맞긴 맞는 말인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뭐 레몬이나 이렇게 누구나 다 경험해봤음직한 얘기들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염기에 요 쓴맛 난다는 걸 갖고 예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쓴맛 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 약을 먹으면 쓴맛 나잖아. 약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 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부분. 신맛 나는 건 이제 아까처럼 예시들이 몇 가지 나올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그 정도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염산도 신맛이 나는데 저건 어떻게 알았지? 먹고 신맛 이러고 그냥 굿바이 했나? 자, 그래서 자, 요 맛 얘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지시약 얘기 한번 보자. 지시약은 암기해야 돼요, 그냥.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교재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어디? 230페이지에 보시면 23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시약 얘기가 나옵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시약이라는 거는 이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용액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 이건. 그래서 자 산성일 때, 중성일 때,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거기 있는 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리트머스 그 다음에 뭐 나오니? 페노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BTB 이렇게 들어가죠. 해서 자 리트머스는 산성에서 붉은색, 염기성에서 푸른색이에요. 참고로 중성에서 보라색이긴 한데 거의 문제 얘 나오진 않습니다. 알지? 산성과 염기성만 알고 계시면 되고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 투명하고요.
중성에서도 무색 투명하고요.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돼요. 메틸오렌지는 자,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BTB는 자, 산성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파란색. 뭐 파란색을 뭐 푸른색이라고도 하고 뭐 청색이라고도 하고 뭐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해서 여하튼 요런 이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외워야 돼 이거는. 했나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뭐 리트머스, 페노프탈레인 뭐 다 문제 다 잘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암기해야 우리가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보고 이제 2번, 3번 얘기를 볼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물질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죠? 어떤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지고 어느 점은 0도고 그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지? 우리가 뭐 인생 사는데 뭐 불편한 거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모든 물질들의 특징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물질들을 뭘 하냐면 분류를 해요. 그지?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물질들을 분류하는 뭐를 알아야 돼? 기준을 알아야지. 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질들을 분류하는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산과 염기를 분류하는 기준을 보고자 하는 거야. 얘네가 그 기준인 거예요. 얘네가. 그지?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중성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그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가장 간단한 게 그지? 맛은 아니겠지. 염산 먹으면 어떻게 해? 그지?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뭐야? 그게 지시약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가 산인지 염기인지 아니면 혹은 중성인지 이거를 알려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시약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시약을 모르면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 3번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그 산과 염기 구분하는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저 왼쪽 얘기를 지울 겁니다. 알았지? 필요하면 필기하시고 아니면 체크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수업은 칠판 그냥 다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 알았지? 나는 언제든 찍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래서, 조심해, 그거. 건들면 안 돼. 자, 앞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얘기를 볼 거냐면, 요 전해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번 얘기를 좀 먼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전해질의 특징은 전류가 흐르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전해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강전해질이 있고, 이렇게. 강전해질이 있고, 약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강전해질, 약전해질은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해질은 전류가 흐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약전해질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약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왜 전류가 세게 흐르니?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전압, 저항 이런 거 배울 때 전류의 세기 뭐야?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갈 때 기억 안 나지, 그지?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가 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아니라 뭐가? 이온이겠지. 그러니까 이온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이온이 많이 있으면 강전해질이 되는 거고, 여긴 반대로 이온이 적으면 약전해질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강전해질, 약전해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산과, 그죠? 누구? 염기도 이런 전해질이라며. 그러면 산 중에서도 어디에?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 중에서도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것, 그걸 약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염기도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강염기와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약염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들아,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던 거는 다시 잠깐만,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물질을 수용액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지시하게 돼서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그래서 산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어떤 A, B, C, D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A하고 B가 둘 다 산이래. 근데 갖고 왔는데 이젠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지. 강과 약으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얘네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를 또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지.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강산에 해당하고 약산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강산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쭉 5개 정리해 준 거 중에 그 위에 있던 3개. 누구? 염산, 질산, 황산. 얘네가 강산이에요. 그럼 약산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 밑에 있던 2개. 누구? 탄산, 아세트산. 얘네가 약산입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먹고 죽을 것 같으면 강이고 먹어도 살 것 같으면 약이야. 알지? 염산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지? 탄산 아까 얘기했고, 아세트산은 이거 나중에 얘기하면 식초 만드는 거거든? 식초를 먹으면 그지?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죽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강산은 그만큼 이제 세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봅시다. 그럼 얘네가 강산이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니까 특히 어떤 이온이 많은 거야? 수소 이온이 많은 거죠. 그지? 반면에 여기 약산은 수소 이온이 적어서 얘네는 약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염기, 약염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거에 위에 3개 있던 거. 그게 누구니?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약염기에 해당하는 게 암모니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는 수산화이온이 많기 때문에 되는 거고, 약염기 수산화이온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문제에는 이렇게 9가지가 주로 문제에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볼 겁니다. 알지? 추가적으로. 자, 이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 이쪽 얘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산과 염기를 아까 선생님이 문제 잘 나오는 거 9가지라고 해서 얘네들을 얘기해 줬었는데 얘네 말고도 당연히 산과 염기는 훨씬 많고요. 그치? 얘네들 중에 산과 염기를 우리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애들, 그 중에 강과 약까지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애들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걔네들 중에는 문제에 비교적 가끔씩 나오는 애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산인데, 자, 여러분들이 배운 거 중에 17족 할로제노소 있죠? 누구 있니?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여기에 뭐가 수소가 붙으면 플로오린화산이에요. 이거는 염산 되는 거고, 브로민산,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산이 됩니다. 얘는 HI는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HBr 가끔 나올 때 있고요. HF도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단 염산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강산이에요. 얘는 강산이고, 자,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강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원리까지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가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원자 크기가 커지겠지. 원자 크기가 커지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잘 뜯어진단 말이야. 거리가 머니까. 잘 뜯어지면 수소이온이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 수소이온 잘 나오니까 얘네 다 강해요. 근데 얘는 작잖아, 플로린이. 그러니까 수소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뜯어져. 잘 안 뜯어지면 수소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할로제노소에서 이런 애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재에서 그 여름방학 때 그 산화원은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안 배웠어도 교재에 어디에 있니 이게? 내가 아까 봤었는데 어디 있는 거를? 산화환원 쪽에 가시면은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어디지? 칼카나마 이거 나오는 데가 있었는데 금속의 반응성 이씨 어디서 봤더라? 이거 완자 어디서 봤었는데 오씨 완자에 없나? 이런 그지 같은 교재가 이런 없네. 나중에 그 기회 되면 프린트로 따로 줄게. 완자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자, 그 산화원원 반응 배웠던 사람들은 뭐 알고 있겠지만 금속의 반응성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치?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갑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뭐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 없나? 나중에 산화원원 반응 이제 어차피 시험범위 들어갈 거니까 외워야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칼카 나까지 잘라가지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얘네 다 강염기예요. 얘네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나트륨 다 강염기입니다. 근데 요 뒤에 OH가 붙어 있으면 얘네 약염기예요.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아연, 수산화 철 다 약염기입니다. 특히 여기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산제라고 해서 약에 이용이 돼요. 나중에 우리 중화반응 이용할 때 아마 보기에 가끔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참고로 이렇게 해서 강약을 이제 몇 개 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볼까? 여기 붙어 있으면 얘 강 되는 거고
여기에 OH 붙어 있으면 약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뭐를 볼 거냐? 자, 얘네 강과 약은 얘는 이제 수소이온이 많고 얘는 수산화이온이 많으니까 강이고 얘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적으니까 약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시학처럼 딱 해서 바로 얘 산, 염기 딱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지. 얘네도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즉 강과 약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치? 근데 보통 이 강약 구분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산을 갖고 나와요. 염기를 갖고 강약 구분하는 문제가 그냥 이거 외우고 있어서 문제 푸는 거 말고는 딱히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거 외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임의의 원소기호, 예를 들면 HA, HB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산을 갖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고요. 얘를 약산이라고 한다면 얘네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문제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전구예요. 전구. 전구 연결해서 전구의 밝기. 왜? 강산은 전류가 잘 세게 흐른다며. 그러니까 전구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가 어때? 밝겠죠. 반면에 약산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약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전구 연결했을 때 밝기가 흐립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서 강인지 약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됐나?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온 모형을 이용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온의 모형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 물 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HA를 집어넣는데 자 여기에 자 요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HB를 집어넣는데 얘가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문제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세모, 동글뱅이, 네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누가 수소이온이게? 하고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동글뱅이가 수소이온이겠지. 왜?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그지? 해서 요 수소이온은 얘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세모는 이제 그러면 A-가 될 거고 여기 네모는 B-가 되겠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 강이냐 약이냐 물어보는 건데 뭐 당연히 얘 HA가 강이라고 하니까 얘가 강이에요. 그럼 얘가 강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지금 HA를 몇 개 집어넣은 거야? 4개 지금 집어넣고 4개가 녹은 거예요 지금. 4개가 물에 녹았는데 그 중에 몇 개? 3개가 뜯어진 거지. 요거 하나만 안 뜯어진 거고 4개 중에 3개가 뜯어진 거예요. 이거 붙여서 그린 거야. 그렇지? 얘는 어때요? 얘도 4개가 녹았는데 그 중에 몇 개? 얘는 요거 하나만 뜯어진 거지. 하나만 뜯어진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얘는 얘가 수소이온, 얘가 수소이온, 얘가 수소이온이야. 얘 수소이온 아니야?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의미 없다니까? 뜯어져서 내놔야 산이 되는 거라고. 이건 아직 뜯어져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건 수소이온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얘만 수소이온인 거지 이건 여기 있는 동글뱅이는 수이온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뜯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4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이온은 3개, 1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강이고 얘가 약인 거야. 그래서 이런 모형을 이용해서 문제에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강약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요 위에 2번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입자의 개수가 요렇게 있습니다. 입자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입자의 개수도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강이냐, 약이냐 물어보는 거고, 일단 뭐 결론은 얘가 강이 될 거야. 그런데, 왜 얘가 강이냐? 자, 지금 HA인데, 자, 봐봐, 얘들아. HA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소 이온과 A-로 이렇게 뜯어질 거야. 그때 수소 이온과 A-는 몇 대 몇으로 나오게? 1대1로 나오겠지? 얘 한 개 나오면 얘 한 개 나오고 얘 5개 나오면 얘 5개 나올 거 아니야? 얘네는 1대1이야. 얘네 둘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입자 3개 중에서 개수가 같은 애가 누구야? 얘네 2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수소 이온이고 하나는 A-하고. 그럼 나머지 얘는 뭐니? 얘 안 뜯어지네. 녹았다고 다 뜯어지는 거 아니니까. 얘는 뜯어지지 않은 HA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 2개가 하나는 H 플러스 하나는 B 마이너, 나머지 하나는 뜯어지지 않은 HB가 되겠지. 그럼 왜 왼쪽이 강인지 이해됐죠? 수소 이온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자, 해서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모형으로 나오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죠? 주어진 자료의 형태만 조금 바뀌는 거야. 자, 해서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얘기 하나 잠깐 봅시다. 무슨 얘기 볼 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많이 오해해요. 탄산은 수소 2개 갖고 있잖아. 그럼 얘 뜯어지면 수소 2개 나오는, 수소이온 2개 나오잖아. 얘는 수소 하나 갖고 있죠. 뜯어지면 수소이온 하나 나오잖아.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라고 오해를 한다고. 왜?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 없다니까. 탄산은요, 잘 안 뜯어져요.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잘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뜯어져서 내놓는 수소이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반면에 염산은 물에 들어가면, 녹으면 들어가는 족족 다 뜯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수소이온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강이고 얘가 약이야. 그러니까 수소를 몇 개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뜯어지냐 안 뜯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건 물질마다 다 달라. 그럼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생뚱맞은 물질을 내놓고 얘 잘 뜯어지냐 안 뜯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모형이나 자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요런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잘 물어보진 않는데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잘 녹으면 강인 줄 안단 말이야. 잘 녹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잘 뜯어져야지. 예를 들면 암모니아, 얘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하지만 얘 약이에요. 물에 녹는 거, 아까 어디 갔어? 여기 나머지 뜯어지지 않은 3개 있지? 얘네 지금 물에 녹아 있는 거야, 지금. 물에 녹았지만 안 뜯어졌잖아. 녹는다고 다 뜯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녹아서 잘 뜯어져야 돼. 예를 들면 여기 수소나칼슘 있죠?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지만 일단 녹으면 잘 뜯어져. 그러니까 대체로 잘 녹는 게 잘 뜯어지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잘 녹고 안 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뜯어지고 안 뜯어지고가 중요한 거다. 알겠지? 그거를,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볼 때 뜯어진 걸 찾아야 돼. 강, 약 구분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강과 약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웠지만 아까 우리 그 정리했던 것들 중에 3번에 있던 얘기가 뭐였어?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 탄산염과 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기체 나온다는 거고,
염기는 단백질을 녹인다는 얘기였지. 일단 염기 얘기부터 잠깐 합시다. 그게 좀 더 간단하니까. 그치? 일단은, 염기와 단백질이 만나면, 그치? 이때 요 단백질은 녹아버립니다. 요런 염기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옛날부터 문제 잘 나오던 건데, 맨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려요. 미끌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피부도 단백질이니까.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 막 피부를 막 녹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지? 때가 뭐야? 세포가 죽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녹아서 미끌거리는, 우리가 비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나요. 그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지? 그래서 이 염기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수구 세척제예요. 하수구 세척제. 우리가 화장실에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 뭐 때문에? 보통 머리카락 때문에 많이 막히잖아.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 단백질을 그 머리카락을 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염기를 넣어주면, 염기가 가서 얘네를 뭐 확 하고 녹여버리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을 분해가 좀 잘 되는 형태로 바꿔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물을 쭉 내렸을 때 걔네들이 쭉 하고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단백질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는 요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떤 원료의 단백질을 녹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두 가지 정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금속과 이제 탄산염 얘기를 좀 볼 건데, 저쪽 얘기를 좀 지우고 봅시다. 알았지? 여기까지 일단은, 찍거나 필기해 놓으시고요. 여기 강하고 약 얘기했던 거 지울 거예요. 됐나요?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자, 봅시다. 자, 여기로부터 금속과 산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고?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자,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할 때 요 금속은 어떻게 되니? 녹아버립니다. 그때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해서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 반응이 이제 대표적인 반응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여기 오늘 이게 뭐야? 금속과 비금속과 이온 결합이죠? 여기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고요. 염화이온은 일가 음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마그네슘이 요렇게 마그네슘 이온 되는 거, 양이온 되는 거, 그러면 전자 나가야 되지. 그 전자 나가는 반응을 뭐라고 그래? 그걸 산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3교시에 산화반응 배울 텐데 이걸 산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자, 여기에서 여기 자, 얘가 수소 이온인데 이렇게 수소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만나서 수소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이온이었는데 이때는 양이온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변하려면 전자가 들어가야 되겠지. 무슨 반응이야? 그거를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응,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 얘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왜 일어날 수 있느냐?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의 산화환원에서 나오는 건데,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해 봤을 때, 그치? 누가? 마그네슘이 누구보다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요. 아직 산화원은 안 배워서 반응성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은 봐두고 나중에 이제 산화원은 배우고 나면 이해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양이온 될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양이온 되는 반응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뭐 작은 애들도 있거든. 금속 중에는. 그게 누구? 구, 수, 은, 백, 금. 그죠?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얘네는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무슨 말이야? 얘네는 산을 만나도 뭐 한다? 반응이 저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외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산염입니다. 탄산염이 또 마찬가지로 산을 만나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탄산염은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탄산염이라는 건 뭐야? 탄산염이라는 거는 이게 뭐지? 탄산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탄산칼슘이나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기타 등등등 이렇게 CO3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은 뭐냐면 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석회석이죠, 석회석. 그지? 그래서 탄산칼슘과 염산이 만나면, 그지? 염화칼슘이 되면서 물이 나오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식은 여기저기 다른 데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반응식 외워두면 나중에 꼭 쓸 일이 생길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자, 일단 얘는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에요. 얘는 산화환원 반응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응이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실 거냐면 그 완자에서요. 완자에 어딨지? 우리가 지금 산과 염기를 배우는 이유 231페이지 231페이지 찾나요? 231페이지 거기 보시면 C챕터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에서 나와 있지. 자, 그 얘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그지? 그래서 더워지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요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물의 용해도 잘 많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진 않거든? 근데 아예 안 녹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물에 녹는 것도 많아지겠지. 그럼 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얘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얘가 요렇게 뭐가 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 탄산이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이 하나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HCO3- 이게 탄산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탄산 수소이온이 한 번 더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탄산이온이 되겠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나온다는 거야. 바다가 산성화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럼 해양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는, 그게 그거네. 자, 해양이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양이 산성화되면, 자, 요 위에 거, 이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지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해양이 산성화되면, 우리가, 조개, 개, 바닷속의 개는 어이지? 개, 아니면 산호, 그지? 등등등. 이런 애들의, 그지? 조개 껍데기나 개 껍질이나 산호나 이런 애들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야? 그게 탄산칼슘이야. 그게 다 석회질이라고. 얘네들이 저 산성화된, 즉 수소이온을 만나게 되면, 그지? 요게 뭐가 된다 그랬어? 녹아버린다니까? 조개 껍질이 녹아버린다고. 그지?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해양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를 여기서 배우는, 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저런 이제 환경과 연결된 저런 내용들을 보려고, 깜짝이야. 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 화학원, 나중에 이과하는 사람들은 화학원에서도 산과 염기를 배우긴 하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다뤄지진 않아요.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만 다뤄지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맞지?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뤄지고. 자, 됐나요? 됐나?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산과 염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통점, 산성, 염기성에 대한 얘기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진도에서 꼭 끝내야 되는 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 보시면 꼭대기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또 실험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실험, 그게 이제 오늘 할 거의 마지막인데, 자, 앞에 지워요. 자, 거기 있는 실험은 뭐냐 하면, 거기 그 산성에 대한 실험이 있고 염기성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일단 이제까지 학교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들의 약 한 80%는 다 산성 갖고 문제 나왔어요. 염기성 갖고 문제 나오는 경우는 산성과 같이 나오는 경우, 염기성만 갖고 독자적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이제 산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되는데, 어차피 실험 방법은 똑같은 거라서. 자,
유리판 위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 놓고요. 그치? 자, 여기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 놓습니다. 근데 어떤 리트머스 종이냐 하면 전해질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 얘기입니다. 일단 전해질 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일단 모든 교과서와 문제집과 참고서에서는 이때 전해질로 질산칼륨이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지? 다 질산칼륨으로 나올 거예요. 이유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상관없고 질산칼륨 나올 거고. 그러면 왜 여기 리트머스 종이에 전해질을 적셔놨니? 이거를 이제 보기 중에 하나로 물어봅니다. 왜 적셔놨니? 자, 이 실험은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험인데, 거기는 어느 쪽이냐? 아, 바꾸자. 완전 왼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도선이 오다가 어떻게 됐어? 끊어졌잖아. 이 실험은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실험이에요. 근데 오다가 끊겼으니까 실험이 안 되겠지. 그럼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도체 말고 뭐가? 전해질이 있죠. 전해질에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할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적셔 놨다는 거예요. 됐나?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을 올려놓고, 자, 여기에는 염산을, 여기에는 수산나트륨을 적신 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왼쪽은 지금 산성에 대해서 뭐, 산성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걸 알아보려는 실험인 거고, 여기는 염기성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실험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양쪽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놨는데, 자,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리트머스는 산성에선 붉은색, 염기성에선 푸른색,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요 왼쪽에는 어떤 색깔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 돼? 리트머스 종이도 당연히 두 가지 색깔만 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그럼 여기는 파란색 종이를 깔아놔야지. 그래야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뭐에?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오른쪽에는 뭐에?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여기에 누구?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그치? 자, 실험 결과. 자, 요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야? 자,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 방향이, 그죠?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치?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마이너스로 간 거야? 얘네들 중에. 그 양이온이 갔겠지, 수소이온이 간 거야. 그런데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누구?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전류를 흘려주면 실험 결과 어떻게 돼?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이. 그죠? 자,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한다. 근데 이때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거는 음이온, 수산화 이온인 거고, 근데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는 염기의 특징이니까, 그죠? 수산화 이온 때문에 뭐가? 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산성은 누구 때문이고
염기성은 누구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 실험에서 한번 봅시다. 왼쪽 실험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누구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 왼쪽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건 누구야? 수소 이온이죠. 컴마. 하고 또 하나 있지. 누구? 그죠? 질산칼륨으로 적셔놨잖아. 그럼 여기에 전체적으로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도 있는 거 아니야? 얘네도 이동하죠.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질산칼륨에 있는 이온들도 이동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 됐나? 자,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